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해양 쓰레기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쓰레기가 미국에서 발견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해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해류란 밀도 차이, 바람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태평양의 쿠로시오, 대서양의 걸프 스트림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서로 합류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는 해류를 통해 바닷물은 전 세계를 순환합니다. 인하대학교의 한 해양연구센터에서는 해양 수치 모델링을 통해 해류를 예측하고 해양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 환경을 모사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수치 시뮬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이라든가 물리 역학적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코드를 언어로 바꿔서 그 코드 언어를 갖고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된 입력 자료를 수치 모델에 입력해주고 입력한 결과를 수치 모델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된 결과를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아, 이쪽에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물이 몰리고 어느 쪽으로 물의 흐름이 집중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향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진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만입니다. 핵심은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류를 예측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 때문에 이들은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바다로 나가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하면 위성, 날씨 등 각종 자료를 획득해 오차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류 정보 제공이 해양 오염물 이동 예측의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생명체의 어떤 물질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른바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염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저희들이 해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해류를 이해하려면은 관측만을 통해서 이해하기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수치 모델과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해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해류의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보이는 북서태평양 해류 시뮬레이션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 북서태평양 쪽의 해류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쿠로시오 난류가 이쪽 동쪽에, 그러니까 중국 동쪽에서 태평양 전체로 돌고 있는 해류가 중국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북동하는 흐름이 올라와서 일부 큰 본류는 일본의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일부는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통해서 동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로 유입된 게 동한 난류로 해서 이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가 이 서해 쪽을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황해 난류가 이쪽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류인 쿠로시오 해류 자체는 움직이는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그냥 직진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움직여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북쪽으로 지나서 태평양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